것은 망치질. 잭을 기준 삼아 이제 망치질로 철판 기둥을 일일이 펴줘야 한다. 이때는 내부와 바깥에서 함께 번갈아가며 펴줘야 균형을 맞출 수가 있다. 웬만한 힘으로는 철판이 꿈쩍도 하지 않기 때문에 망치질에는 온몸에 체중을 실어야 한다. 소리만으로도 위협적인 수리 현장. 이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이게 작기로만으로 작업이 안 되나 봐요? 예. 작기를 떠주고도 한마로 좀 쳐줘야 그 부위가 나가죠. 그 이제 안 때려주면은 다시 작기 풀리면 다시 들어오니까요. 찢어진 곳에는 천도의 고온 용접이 시작된다. 작업은 안과 밖에서 2인 1조로 진행된다. 잘 맞아야 되겠어요. 네, 우선은 같이 많이 하다 보면 이렇게 스타일을 보통 아니까 잘 맞추게 되죠. 수리 비용이 컨테이너 가격을 넘어서지 않는 선에서 컨테이너는 길게는 20년까지 보수해서 장기적으로 사용한다. 기둥을 하나하나 고르게 펴는 작업은 꼬박 3일이 걸렸다. 마지막 페인트 칠을 해서 컨테이너에 새 옷을 입히는 작업. 아무리 고된 작업이어도 이때가 되면 피로가 싹 가신다.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에서는 자동차가 출고될 때 보람차다고 하지만 저희는 그 자동차를 포장해서 수출하는 박스를 맡고 있기 때문에 또 잘 포장해서 수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나름대로의 보람이라고 하면 보람일 수 있겠죠. 다양한 국경을 넘나들며 해상을 누빌 컨테이너들. 대한민국 수출의 최전선엔 항만 컨테이너 작업자들이 있다. 컨테이너들의 집합소. 높이 2.4m, 중량 2톤의 네모난 컨테이너에 일일이 오르는 이들이 있다. 곳곳을 살펴보는 작업자. 컨테이너의 파손 여부를 점검하는 사람이다. 작은 흠집도 수리의 대상이 된다. 빵꾸나 뭐 끈이나 이런 거 있으면 다시 이제 수리장에 가서 수리하고 그렇게 산도시켜가지고 그렇게 내보는 거예요. 그러나 검사도 컨테이너 수리만큼이나 혹독하게 이루어진다. 컨테이너와 컨테이너 사이 간격은 약 60cm. 사람 한 명이 겨우 들어설 수 있을 만한 통로다. 좁은 통로에서 수리가 필요한 부분을 체크한다. 굉장히 좁네요. 컨테이너 문을 여는 것도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 그래도 이건 나은 편에 속한다. 꼭대기에 있는 컨테이너 점검이 남아있다. 그냥 사다리가 못 돌아가니까 너무 이 공간 좁으니까 맨몸으로 직접 올라가지고 검사를 해야 됩니다. 마치 암벽 등반가에게나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저 꼭대기는 15m 위. 그러나 장비 하나 없다. 두 발과 두 손만으로 미끌미끌한 컨테이너를 오르는 작업자. 발 아래는 현기증이 날 정도로 아찔하다. 한숨에 맨 꼭대기 컨테이너에 오른 작업자. 내부를 확인하고 수리할 곳이 있는지를 살펴본다. 아찔한 고공 위
이렇다 할 장비는 없어도 그에겐 스스로 터득한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동할 때는 좀 어떤 식으로 이동을 하세요 여기서? 여기서 이게 요거 바르는데 요거 하나 밟고 등대 같은 거 여기 이제 기대가지고 이제 아 등을 이렇게 딱 기대서. 허공에서 능수능란하게 컨테이너 사이를 옮겨 다니는 작업자. 순간의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상황. 땅에 발을 디디고서야 한숨을 내쉰다. 고생하셨네요. 하루에 이렇게 몇 개 정도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5, 60대 정도에서 한 100대 정도. 힘들어야겠다. 검사에서부터 수리까지 곳곳에서 평택항을 움직이는 사람들. 컨테이너 수리반의 망치질은 끊이질 않는다. 그런데 컨테이너의 모습이 특이하다. 아, 이거는 오픈탑이라는 컨테이너거든요. 그러니까 화물이 지붕 이상 높이 올라가는 거를 싣기 위해서 만든 컨테이너입니다. 지붕의 철골을 평지처럼 걸어다니는 작업자. 지붕 대신 그 위에 방수막을 쳐준다. 컨테이너 모서리에 겨우 의지하고 있는 몸은 보기만 해도 아슬아슬하다. 자칫하면 몸의 중심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 걸으면 발이 푹푹 빠지는 천막 위에서도 작업은 거침이 없다. 정신 잡기가 쉽지가 않네요. 이게 뭐든지 하다 보면 느는 법입니다. 그도 처음엔 두렵고 겁나던 작업이었다. 익숙해지기 전에는 누구나가 그렇다. 묵묵히 가다 보면 그게 길이 된다. 천막 구석구석 작은 구멍 하나까지 꼼꼼히 채워준다. 컨테이너의 작은 구멍도 화물에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숙련된 그도 가끔씩은 아찔할 때가 있다. 발목 밟으면 이거 찢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게. 예. 처음 올라가던 날을 생각하면 지금도 간담이 서늘하다. 처음에는 못 올라가죠. 다리 떨리고 손발 떨리고 가슴 벌렁벌렁하고 그랬는데 일단은 뭐 일이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더 익숙해지네요. 수백 개의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는 항만 한쪽에는 냉동 컨테이너만 분류되어 있는 곳이 있다. 고가의 전자제품부터 식품에 이르기까지 온도에 민감한 화물이 담겨있는 곳. 냉동 컨테이너 온도 점검은 밤낮 없이 보통 4시간 간격으로 이루어진다. 설정 온도와 현재 온도가 거의 일치하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것이다. 마이너스 18도 같으면은 육류 쪽이나 아니면 뭐 냉동 고추, 또 영상 18도나 20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뭐 반도체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냉동 컨테이너 점검 작업. 그런데 그의 시선이 한 곳에 멈춰선다. 원래 설정 온도에서 이미 4도나 올라가 있는 컨테이너가 발견됐다. 도대체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일까? 부족하기 때문에 교체
보충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대처가 늦었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 냉동 컨테이너 관리자들은 밤에도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을 수가 없다. 언제 어느 때 이런 사고가 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도 이번엔 빠른 대처가 있었기에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냉동 컨테이너는 다시 정상적으로 가동된다. 잘못하면 피해가 얼마나 생길 수가 있어요? 뭐 싼 거는 몇 천만 원부터 반도체 부품 같은 경우는 뭐 몇십억이 될 수도 있고 위험 부담이 많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수시로 나와서 온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수입된 물건이 소비자에게 돌아가기까지 이렇듯 보이지 않는 노고가 곳곳에 숨어 있다. 다음 날 오늘도 야적장에는 수리를 기다리는 컨테이너로 빼곡하다.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작업. 오로지 맨몸으로 컨테이너와의 사투가 벌어진다. 굉음과 진동 속에서 하루 반나절 이상을 보내는 이들. 무거운 망치를 매일 다루다 보니 이들의 손에는 항상 굳은 살이 박혀있다. 한겨울에도 밀폐된 컨테이너 안은 사우나를 방불케 한다. 진땀을 뺀 그가 또 어디론가 급히 향한다. 그곳에 그의 손길을 기다리는 또 다른 컨테이너가 있다. 길이 12m의 대형 컨테이너. 숨 돌릴 틈 없이 용접이 시작된다. 컨테이너 수리 작업은 시간과의 싸움이기도 하다. 긴급으로 나가는 거라기 때문에 금방 수리해서 빨리 나가야 되는 거. 컨테이너 수리에 소요되는 시간은 짧게는 몇 시간, 길 때는 며칠씩 소요된다. 그러나 컨테이너가 모자라면 이들은 비상 상태가 된다. 하루에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것들이 예, 굉장히 많아요. 얼마나 됐는데? 현장에서는 한 3, 40개 되고요. 그 컨테이너 하루에 들어오는 물량은 뭐 한 150개에서 200개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망치질은 물론 페인트 칠과 용접까지 수리와 관련된 일은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기에 수리 작업은 때로는 혼자만의 외로운 싸움이기도 하다. 그런가 하면 냉동 컨테이너 수리도 까다롭기 마찬가지다. 보온재가 들어가 있는 냉동 컨테이너는 용접의 순간 온도가 최고 5000도까지 치솟는다. 눈을 가리는 이유는 이제 요 빛이나 열 때문에 이게 그 안구에 화상을 입습니다. 예, 안구에도 물집이 잡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안구에도 물집이다. 예, 그렇죠. 무엇 하나 쉽지 않은 고된 작업. 그런가 누군가는 꼭 해야만 하는 일이다. 저녁 7시, 평택항도 잠시 쉬어가는 시간이다. 그 시각 컨테이너 수리반의 사무실에서는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을 한다. 대부분 가족과 떨어져 지내고 있는 이들. 함께 고생하는 동료가 이곳에선 가족이다. 땀 흘려 일한 이들에겐 이만한 만찬이 없다. 먼지 맞고 하는 날 기름때로 빼줘야 된다고. 그래서 돼지고기 많이 먹죠, 삼겹살. 퇴근 무렵이 되면 늘 집 생각이 난다. 월급날이요. 그리고요. 월급날 집에 통닭 사들고 갈 때. 그날을 위해 오늘도 긴 하루를 보냈다. 항만 인근에 위치한 물류창고.
수리를 마친 컨테이너들이 하나둘 이곳으로 모여든다. 외국으로 나갈 수출품을 싣기 위해서다. 과연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종류의 화물들이 이 컨테이너에 실려 해상을 누비게 될까? 겹겹이 포장된 화물이 컨테이너 안으로 옮겨진다. 기계예요. 건설 기계인데 중국 쪽으로 수출나가는 겁니다. 중국 쪽으로? 네. 그저 옮겼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이제부터는 화물 적재반이 나설 차례다. 화물을 고정해 최대한 화물이 움직이지 않도록 해주는 작업이다. 못으로도 모자라 천장에는 줄까지 연결한다. 2중 3중의 고정 작업. 때론 다치는 경우도 있다. 괜찮으세요? 아우. 일하다 보면 이런 거 자주 있어요. 단단히 고정된 이 화물은 이제 곧 중국을 향해 출발할 것이다. 그 옆으로는 이색적인 수출품도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했던 중고 공항 리무진이다. 주로 중국 내륙이나 내몽고 등지로 수출된다. 소방서 차량도 있어요? 네, 소방서 차량, 건설 장비 차량, 버스 등등 다양합니다. 수출 나가는 제품이. 이때는 특별한 컨테이너가 사용된다. 벽이 없이 기둥만 있는 플레릭 컨테이너다. 10톤 가까이 나가는 대형 차량을 컨테이너에 싣는 것은 고난이도 작업에 속한다. 한치의 오차라도 생기면 대형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일. 작업은 신중하게 이루어진다. 야, 사이즈가 딱 맞네. 조금이라도 비틀어지면은 위험하겠어요, 그죠? 그렇죠. 이거 조금 크게 만들면 안 돼요? 컨테이너를? 컨테이너는 기본적으로 사양이 12m에 2.4m이기 때문에 그 모든 출애라나 이런 거에 맞게 돼 있기 때문에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1시간 뒤 컨테이너 위 차량 고정 작업이 거의 마무리돼 간다. 이제 이 차들은 대한민국이 아닌 타국에서 남은 수명을 다해 달릴 것이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캄캄한 새벽. 평택항에 배가 들어옴을 알리는 신호다. 가장 먼저 달려가는 이들은 역시 컨테이너 하역반 작업자들. 밤낮 없이 숨가쁘게 돌아가는 평택항. 오늘도 어김없이 그들의 손엔 묵직한 파이프들이 들려있다. 컨테이너를 고정시켰던 파이프를 푸는 작업으로 항구는 서서히 아침 맞을 준비를 한다. 오늘도 하루 수천 개의 컨테이너가 돌고 도는 평택항. 그 뒤에는 컨테이너 작업자들이 있다. 남들이 보면 어떻다라고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로서는 제 일이니까 제 일이 좋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딱딱한 컨테이너보다 더 단단한 것은 마음속에 품은 삶의 의지다. 그래서 부두의 아침은 오늘도 활기차다.